안녕하세요. 신비한 축구사전입니다. 지난 6일 2022-23 시즌 분데스리가 개막전 프랑크푸르트와 바이에른 뮌헨 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이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챔피언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6대1 대승을 거뒀는데요. 특히 뮌헨은 올 시즌을 앞두고 마네, 더리우트, 마즈라위 등을 영입하며 폭풍 영입을 선보인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새롭게 스쿼드를 재단장한 뮌헨이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팀 선발 라인업을 보면 홈팀 프랑크푸르트는 지난 시즌 주포였던 보레를 앞세운 3-4-3 포메이션을 꺼내들었습니다. 한때 뮌헨 소속이었던 마리오 괴체가 팀에 새롭게 합류하며 선발 데뷔전을 치른 게 눈에 띄었는데요. 원정팀 뮌헨은 새롭게 영입한 마네가 최전방에 배치된 4-4의 전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더리우트와 마즈라위는 벤치에서 출발을 알렸는데요. 프랑크푸르트는 수비 시 양 윙백인 코스티치와 크나우프가 후방으로 내려와 수비 숫자를 채워주며 5백을 형성했습니다. 동시에 5-4의 형태의 수비 전형이 구축됐는데요. 경기 장면을 보면 코스티치와 크나우프가 수비 시 내려와 5백이 형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볼 만한 건 뮌헨이 후방에서 볼을 잡을 땐 괴처와 린스트렘이 측면 지역을 커버하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좁혀 자비처와 키미히를 견제했다는 겁니다. 자연스레 프랑크푸르트는 기존의 중원에 배치된 소우와 로데에 더해 괴처와 린스트렘까지 총 4명의 선수가 수적 우위를 형성하며 뮌헨의 삼선을 압박했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면 괴처와 린스트렘이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 총 4명의 선수가 뮌헨 중원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최전방에 배치된 볼에까지 내려와 5명이서 상대 중원을 견제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뮌헨은 후방에서 3선으로 볼을 보내주기가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뮌헨은 이를 역이용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빌드업을 시도해 나갔습니다. 상대 3선을 견제하기 위해 프랑크푸르트의 소우와 로데가 다소 전진한 상태로 압박을 이어갔고 프랑크푸르트의 3선과 4선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 공간으로 무시알라와 밀러가 볼을 받기 위해 포지셔닝을 잡았고 뮌헨은 수비 라인에서 굳이 견제를 받고 있는 3선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무시알라와 밀러에게 다이렉트한 전진 패스를 보냈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면 프랑크푸르트의 3선과 4선 사이 간격이 벌어졌고 이 공간으로 무시알라가 좁혀 들어왔는데요. 덕분에 우파메카노가 견제를 받고 있는 자비처와 키미히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무시알라에게 패스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빌드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뮌헨은 상대 진영에서 플레이할 때도 사실상 무시알라와 밀러가 중앙에서 플레이했고 4명의 공격진이 사각형 형태로 포진해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면 무시알라와 밀러가 중앙에서 플레이하고 이때 뮌헨은 4-2-2-2에 가까운 포메이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앙지향적인 형태를 구축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측면 공격을 전개할 땐 무시알라와 밀러가 측면으로 넓게 퍼져 사이드 공격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4-2-4 형태의 굉장히 공격적인 전형이 만들어졌는데요. 경기 장면을 보면 무시알라와 밀러가 각각 왼쪽과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뮌헨은 특정 선수만 측면으로 빠지는 동선을 가져간 게 아니라 공격진에 배치된 4명의 선수끼리 스위칭을 가져가며 상대 수비에 교란을 줬습니다. 마네와 그나브리가 측면으로 빠지면 무시알라와 밀러가 중앙으로 침투하는 등 유기적으로 스위칭이 이뤄졌습니다. 지금 장면에선 밀러와 무시알라가 중앙에서 볼을 잡고 마네와 그나브리가 측면으로 침투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에선 그나브리가 측면에서 상대 수비 한 명을 끌고 나오자 그때 발생한 중앙 쪽 뒷공간을 밀러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크푸르트는 코스티치를 활용해 왼쪽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코스티치는 공격 시 윙어처럼 높게 올라갔는데요. 그때 발생한 왼쪽 뒷공간은 은디카가 채워주고 동시에 반대편의 크나우프는 수비 라인을 남으면서 변칙적으로 포백을 형성한 프랑크푸르트입니다. 경기 장면을 보면 코스티치가 높게 올라가 있고 크나우프가 수비 라인을 남으면서 포백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른 시간 연달아 실점을 하자 프랑크푸르트는 반대편의 크나우프까지 높게 전진시켜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시도했습니다. 왼쪽의 코스티치뿐만 아니라 오른쪽의 크나우프 역시 높게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측면 뒷공간이 크게 열린다는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양 윙백이 모두 올라가 있을 땐 간헐적으로 괴체가 왼쪽 뒷공간을 커버하며 수비 숫자를 채워주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경기 장면을 보면 코스티치가 높게 올라가 왼쪽 뒷공간이 발생하자 괴체가 내려와 이를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했고 이후 윙백들의 수비 복귀가 늦으면서 프랑크푸르트의 측면 뒷공간이 지속적으로 열리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크나우프의 수비 복귀가 늦으면서 오른쪽 뒷공간이 크게 열렸고 이 공간을 뮌헨의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코스티치의 수비 복귀가 늦으면서 뮌헨의 공격진들이 무방비한 상태로 측면으로 침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 뮌헨이 득점을 성공시키는 장면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후반전엔 더리우트와 마즈라위까지 투입시켰고 그 과정에서 마네와 마즈라위의 데뷔골까지 나온 뮌헨의 개막전이었는데요. 과연 폭풍 영입을 통해 올 시즌 새로운 각오를 다진 뮌헨이 이어질 경기에서도 개막전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기울어집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